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목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국회의장이 동료 의원들로부터 형사고발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죠. 이른바 또 정세균 방지법까지 거론된 오늘인데요. 이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감은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위원장의 참석으로 정상적으로 열렸습니다. 국방위는 전쟁 중에도 열려야 한다. 국방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김영우 위원장 이런 말로 소신을 굽히지 않았지만 이 국감 보이콧이라는 당론을 어긴 만큼 징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한편 여당 지도부의 강경 대응 방침과는 다르게 당내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감 파행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자,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오늘 정세균 의장의 공관을 항의 방문하는 등 지도부와 마찬가지로 강경 입장인데요. 김영우 의원의 국감 복귀, 또 비박계의 국감 참여 요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먼저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 새누리당의 국감 거부 선언으로 나흘째 파행인데요.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참여했습니다.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 모시고 분석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새누리당 소식인데요. 국감 거부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탈 움직임도 보인다고요?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오늘 방위사업청 상대로 한 국정감사 국회에서 열렸는데 사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시 20분쯤 개의를 해서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물론 경대수 의원, 새누리당 국방위 간사입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좀 제고해달라라고 했는데 어제처럼 막거나 물리적으로 막거나 위원장실에서 못 나가다 이러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를 두고 내부에서는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볼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자 어제 오후에도 사실 이정현 당대표가 국감에 복귀해 달라라고 했다가 저녁 의총에서 이게 뒤집어졌잖아요. 예. 자, 이 국방위원회뿐 아니고요.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상임위가 잇따라 개회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또 어디가 있어요? 일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권성동 위원장이죠. 새누리당이 있고 그다음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라고 좀 길죠. 의사 출신은 성남의 신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도로 열렸다라는 것은 국회법에 따른 겁니다. 국회법 50조 5항을 보면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하거나 해서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한 당, 그러니까 상대 당의 교수단체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따라서 오늘 야당 의원 중 이른바 반쪽짜리 국정감사가 몇몇 군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같은 경우는요, 이 박범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데 개회를 선언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한 30여 분 만에 끝냈어요. 그런데 이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인데 위원장이 역시 안 나타나서 여기는 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 주재로해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방위원회는 김영우 위원장이 사유권을 행사를 해서 오전부터 계속 이 방위사업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국방위만 새누리당 이 위원장이 개회를 한 것이고 나머지 말씀하신 법사위하고 미방위는 새누리당 위원장이 참여한 것은 아닌데 야당이 이제 개회를 한 거군요. 네, 지금 보면은 실제 이 취재를 해보면요. 새누리당이나 초선 의원들 특히 보좌진들은 이 국정감사 때 이른바 좀 유명세를 해야 되거든요. 행정부의 어떤 떠야 한다 이런 그런 행정부의 어떤 잘못 때문에 개선 사항을 이제 밤새서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국정감사장을 통해서 준비도 하고 과거에 국정감사자 보면 뭐 실제 어떤 모형을 갖고라든가 그렇죠. 뭐 음식물까지 갖고 나와서 동물도 등장을 했죠. 예, 뭐 광우병 파도 났을 때 국정감사장에 쇠고기 갖다 놓고 어느 것이 수입산인지 구별해 보라고 그러고 막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욕심이 사실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당론이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소가리를 끙끙 앓고 있는 의원 사실 몇몇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자, 그런데요. 자, 이 새누리당 내부에서 지금 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목소리들이 조금 뭐 비박계를 중심으로 해서 터져나오는 분위기도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좀 단속이 잘 되고 있는 편인가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보이콧을 해서 무조건 안 들어간다. 그래서 국정감사가 안 열리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법 50조 5항 설명을 드렸죠. 이런 조항에 따라 얼마든지 국정감사는 열릴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해서 구멍이 있는 거죠. 네. 어떤 정치적으로 우리가 안 한다. 그래서 국정감사가 안 열린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감안한 지 이제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국정감사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비박계 의원들이 많죠. 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 친박계 의원들은 이제 이정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어떤 지금 당론을 좀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된다 네. 이런 자세인데 오늘 오후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 그리고 권성동, 김규환, 김성태 뭐 김세현, 나경원, 황영철 네. 역설적으로 좀 비박계로 포함되는 의원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그 한 4시부터 해서 1시간 정도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복귀를 하자 다음 주쯤 그게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의견을 오늘 저녁에 의원총회가 열릴 때 공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정현 대표가 투트랙으로 가자라는 거였죠. 그랬죠? 본인은 단식 농성을 계속 할 테니까 네. 여러분들은 복귀에 임해달라라고 했는데 뭐 서청원 전 대표라든가 정주성 네. 의원이 오늘 오전에 일부 조간신문에 새누리당의 광고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반전되는 그랬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정현 대표는 오늘 나흘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네. 낮에 몇몇 기자들이 아마 당대표실을 찾아갔는데 문을 열어놓고 단식을 하고 있는데 문을 닫아놓으면 왜 음식을 먹지 않느냐라는 오해를 그렇죠, 살까봐 그렇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던데 시골에 계신 그 엄님이 전남 곡성에 살고 계신데 노무님께서 그냥 많이 우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기자들 몇몇한테 했다라고 그러죠.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뭐 서청원 의원은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말이죠. 자, 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다음 주면 10월인데 조금 내부에서 다음 주부터 국감 참여하자는 기류도 있군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어제로 사흘째 단식 중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방송기자클럽 토론에 참여했잖아요. 네. 네. 굉장히 이제 거센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네.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이 한국방송기자클럽 당대표 추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 좀 나왔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국정감사 관련해서 한마디로 하면 여당이 국정감사 거부하는 건 민생을 포기하는 것이다 네. 라고 했고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좀 원색에 가까운 비난도 사실은 좀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른바 그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보이콧 하는 게 좀 좌충우돌성이 보인다. 그 의도가 뻔하다. 미르나 이른바 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에 대한 시간 벌기다. 이런 주장을 네. 펼쳤어요. 펼치고 네. 그다음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했죠. 이 반 총장이 만일에 나오면은 그건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번에는 출마를 안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반기문 사무총장 대선 불출마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유엔이 국제연합이 194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전이죠. 70년 가까이 되는데. 2차 대전 끝날 때. 그런데 그 이듬해인 1965년 설립 당시 만들어진 결의안이 하나 있습니다. 네. 사무총장 각국 정부의 비밀 상담 역할을 해서 퇴임 후 어떤 자리도 대안받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위해서 좀 시각 교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70년 전의 문건이고요. 네. 사실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다음에 그 본국에 돌아가서 총리나 대통령을 지낸 분들이 몇몇 있어요. 네네. 그 독일의 크루트 발타임 그 나치 전력을 가졌던 분이 그렇고 핀란드의 아티사리라는 분이 유엔 사무총장을 마치고 가서 네. 대통령을 지내고 대통령 지내고 와서 또 유엔 특사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좀 당 대표가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할 때는 저는 맥락 관계를 좀 명확히 하고 하는 게 오히려 네. 이 반론을 당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아니냐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이 뭐 많은 전문가들이 예. 권고안으로 볼 수는 있지만 하나의 불문율은 아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부분이 이 좀 당대 추미애 대표라든가 야당 일각에서 이걸 단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모 일간지가 이걸 단정적으로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참모들이 당대표 연설문 할 때 이걸 좀 시각 교정해서 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 국회 출입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이런 게 좀 오게 튀죠. 네. 그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참모들이 그 정치인들은 국민들보다 반발자가 앞서가야 된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도 좀 명확히 해서 그래야지만 반발자 그 좀 품격 있는 언어도 쓰고 좀 고급 정보를 이야기를 해야지만 정치 수준이 높아지는 거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저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어제는 여당 대표가 정말 격한 말들을 많이 쏟아냈는데요. 또 오늘 야당 대표는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국감을 둘러싼 갈등 또 내년에 이제 대선까지도 전방위로 파상 공세를 한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이게 또 이제 원칙에 입각해서 팩트를 교정할 건 교정해야겠죠.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돌아옵니다.